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지원 사격 박지원입니다. 저희 첫 번째 화면부터 오늘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 이게 누굴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 같긴 한데 제가 아는 배불뚝이 머스크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7월 13일 올라온 트윗인데요. 일단 머스크는 맞고요. 트위터에서 나는 머크 저커버그와 함께 대결을 신청한 이후에 I've been working out non-stop.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라고 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주짓수 대결입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에게 이번에 메타에서 스레드 출시한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는 말에 머스크가 조금은 조롱하는 말투로 무서워 죽겠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머크 저커버그가 야, 너 그러면 좌표 우선 찍어봐 하면서 그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TMI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머스크는 51세에 190cm고요. 머크 저커버그는 39세에 170cm입니다. 신체적으로 키로는 물론 저커버그가 불리해 보이긴 하죠. 근데 저커버그는 실제로 주짓수를 배웠다라는 사실에 정말 만약에 이 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지 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UFC 화이트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회를 만들 거야라는 말을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벼운 기싸움이었던 이 둘의 신경전이 이제는 현실에서 정말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 전의 화면인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는 머크 저커버그가 안고 있는 스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웃고 조롱하던 스레드가 있는데 그 화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외신들에서 다 스레드의 성장성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스레드 가입자가 출시 이후 7시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6시간 만에는 3천만 명, 그리고 닷새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수치냐고요? 제가 비교를 한 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용자 100만 명 달성에 걸린 시간입니다. 스레드가 단 1시간이면 충분했던 걸 챗 GPT는 5일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5개월이 소요됐고 넷플릭스는 무려 3.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스레드의 파급력,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스레드 이미 유명 인사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부터 셰프 고든 램지, 팝스타 샤키라처럼 첫날부터 가입을 유명 인사들이 하니까 탑스타들도 한다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타격을 좀 받은 걸까요? 갑자기 저번 주에 이런 그림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장난기 가득한 머크 저커버그의 표정과 함께 그의 전선을 끊으려는 사진을 올리는데 실제로 지금 스레드가 출시되면서 트위터의 트래픽 수가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6일이랑 7일 트위터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쭉 내려가는 표가 보이시는데 무려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트위터의 직원들도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트위터 직원 133명 중에 최소한 31명의 트위터 직원이 스레드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스레드가 훨씬 더 낫다,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포스팅을 했는데 이분 잘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레드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직원들마저 집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잔뜩 단단히 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의 행동을 보고 소위 초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일론 머스크 스레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나 너 차단할 거야 하면서 어느 날 트위터에서 스레드 관련 링크를 아예 검색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스레드 트위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뭐가 다른데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인스타그램의 텍스트 버전인데요. 일단 트위터는 280글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그보다 많은 500글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트위터는 최대한 2분 20초까지의 영상이 업로드가 가능하다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5분까지도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스레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 가입할 때 이름 쓰고 주소 적고 등등 입력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 솔직히 저도 가입을 하려고 했다가 도중에 모르겠다, 안 해야겠다 하면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레드 이 빈틈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 바로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성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직접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해봤는데 연동을 시켜서 앱을 설치하는 데까지 불과 걸린 시간 3분입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전 세계에 통틀어서 20억 명을 넘었는데 이 숫자가 트위터 사용자 수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그러면 가입자 수를 생각하면 게임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끝에 머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여유 있는 표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트위터 린다 CEO가 가장 우리의 큰 장점은 이거야라고 하면서 소개한 장점이 오히려 트위터에게는 단점이 됐습니다. 여기 영어로 On Twitter, everyone voice matters라고 써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용자들을 오히려 지치게 만들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 빈틈을 스레드가 노린 거고요. 불특정 다수에 지쳤던 이 현대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보통 시장을 리드하는 이 선발주자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는 경우에는 선발주자를 이기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스레드는 오히려 사람들을 크게 매료시킨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많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 시간에 공을 들여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영향력 무시 못합니다. 일단 외국인 빼고요. 온전히 한국의 가입자 수 엿새 만에 107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국내외 이슈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날리고 또 챗 GPT 또는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을 개척해내고 있는 이 메타의 스레드. 국내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메타 스레드 관련주들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스레드 관련주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메타 스레드가 만들어내는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련주들을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디지털 광고입니다. SNS 서비스의 주된 매출원과 부가가치 창출원은 바로 이 광고입니다. 디지털 광고의 특성상 이용자 수가 기반으로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미 기존의 SNS에서는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해서 광고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레드가 갑자기 막 등장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스레드의 광고들이 하나둘씩 달릴 테고 그 시장, 그 광고는 인스타그램과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하나 더 만들어둔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CNBC 보도에서 현재 광고 시장이 스레드를 바라보는 분위기를 한번 전했거든요. 현재 광고주들 사이에서 이 스레드가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해줬고 여기에 스레드가 가입자가 이제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스레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했던 많은 기업들이 스레드에 광고할 가능성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답은 나왔습니다. 스레드의 수혜주, 국내외 디지털 광고 기업들. 이미 오랜 시간 메타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광고 기업들이 많은데요. 스레드의 성공으로 새로운 광고 시장을 오히려 거저 먹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와이즈버즈는 메타의 비즈니스 파트너인데요. 자체 개발한 광고 최적화 솔루션을 이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스레드가 메타 플랫폼 중 하나죠. 그래서 메타와의 광고 사업권으로 얽혀 있는 와이즈버즈가 하나의 메타 스레드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는 플레이드인데요. KT그룹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고요. 메타의 주요 서비스, 페이스북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스레드 관련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모비데이즈가 있는데 모바일 광고 기여도를 분석해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는 트래픽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는 메타를 포함해서 구글, 트위터 모두의 공식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스미디어도 있고요. FSN 그리고 카페24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기업들 스레드의 흥행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사실 지금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거 이미 한 번 이슈로 뜬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기회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레드, 현재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어요. 바로 유럽인데 유럽에서 지금 디지털 시장법 때문에 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출시일이 정해진다면 가입자 수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트위터의 가입자가 현재 2억 명 정도거든요. 이 숫자를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물론 해당 종목들의 발행 주식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일시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데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쭉 스레드 관련주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세 분께 한꺼번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스레드 나는 가입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유일한. 네. 그리고 해리 MC님께서는 네. 아직까지 스레드를 가입하지 않으길 저는 사실 이 스레드를 잘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른 친구들 거 계정을 들어가면 그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눌러보면 그 스레드 앱을 다운받아라. 그래서 이게 뭘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제 앱을 다운받았어요. 근데 가입을 제가 안 한 게 이게 정확히 제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왜 자동 가입이 되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못했는데 오늘 저는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바로 할 생각이에요. 오, 저번 시간에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신경을 써서 제가 너무 문제를 재밌었고 설정을 너무 쏙쏙 들어왔어요.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네. MC님께서는 이제 스레드 설치를 직접 하신 유일하신 분인데 네. 소감 어떠셨어요? 사용하시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아까 그 박지원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무언가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스레드는 몇 번 누르니까 아니 뭐야 벌써 가입됐어? 정말 이렇게 돼서 정말 빨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동이 되니까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바로 또 연동이 돼 있어갖고 그분들을 한 번에 또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어서 조금 기대가 돼요. 유럽 문이 열리면 과연 어떨까? 요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정도 제가 네. 뽑아봤는데 우선 박근호 매니저께서는 아직 스레드를 가입하시진 않았지만 전 카톡만으로도 벅찬 것 같아요. 카톡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죄송한데 저희 매니저님은 인스타그램도 안 하셔가지고. 맞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놀랍네요. 네. 그래도 증시에는 눈이 번쩍 뜨셨잖아요, 이미.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스레드 관련해서 탑3 종목 뭐로 보실까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하나만 좀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드려볼게요. 지금 트위터랑 스레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가입자 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트위터도 다운로드로만 보면 10억이에요. 근데 카카오톡과 네이버 라인 비교하면 카카오톡이 다운로드가 1억이고 라인이 5억이거든요. 근데 미리 선점을 한 거를 저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트위터를 왜 하냐. 내가 그 어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멘트를 치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스레드로 이제 트위터를 같이 하면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스레드 정치인들이나 어떤 세계적인 스타들이 스레드로 어떠한 이제 뭐 그 의견을 내는지 멘징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하고 그 따라다니는 팔로워들이 그런 데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고 테마라는 것은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북 테마주들 막 5배, 10배씩 올라간 이유가 1차, 2차, 3차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기 이제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께서 좋은 거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 2가지 적어 주셨네요. 저 유럽과 어떤 트위터 가입자 수와의 어떤 갭이 이제 뉴스의 타이틀로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종목군들 뭐 이제 뭐 이걸로 계좌를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좀 약간 내 계좌에 MSG를 친다 그런 느낌은 좋을 것 같고 저더러 굳이 한 종목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밑에 거 기타에 들어가 있는 나스미디어 이제 이거는 스레드 관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이제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요금제가 없어졌거든요. 무조건 광고를 봐야 돼요. 무조건 광고를 봐야지만 제일 싼 요금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넷플릭스 우리나라 독점 광고사가 나스미디어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 우리나라 쪽으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위에 3개는 너무 좀 테마성이 강하고 앞으로 넷플릭스 관련해서 나스미디어를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부진한 장세일수록 이제 네. 테마주들에게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장세인데 이미 한번 급등이 나오긴 네. 했지만 또 한 번 이게 단발성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지 네. 여쭤볼게요. 뭐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 밑에 적어주신 2개가 위에 3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아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급등했다가 좀 약간 죽긴 했습니다만은 시세가 끝났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 2개의 어떤 코멘트들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 그 비중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위 3개 종목은 뭐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뭐 낮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비데이즈 주가가 거의 뭐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을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특별한 게 안 나오면 특별한 게 안 나오면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광고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좀 확장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확장을 해서요. 너무 광범위한데 어떤 답을 주세요. 저는 이제 좀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그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기 개업집이라고 하잖아요. 개업집에 이제 손님이 확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죠? 요게 한 보통 개업집의 오픈빨이라고 하죠. 요게 한 3개월 정도 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개월 후에도 이곳이 맛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개월 후에 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불다리도 두들겨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일단 테마가 어떤 섹터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 테마가 이제 그게 그냥 테마로 올랐다가 죽는 것과 이 테마가 하나의 시장이 인정해주는 섹터로 바뀌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실적으로 연동이 되느냐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하면 사실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2년 동안 거의 안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단순 테마에서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어떤 존재감을 알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제가 그 가입을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내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되는 그런 것도 약간은 왜 연동이 되지도 싶었지만은 그 예전에도 막 새로운 어플, 뭐 새로운 앱들이 많이 나올 때 다 가입해 보잖아요. 가입해 보고 별로면 또 삭제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망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또 이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가입할 때 되게 쉬웠잖아요. 근데 또 이거 싫어서 탈퇴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인스타그램과 같이 탈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두 군데 다 잃어버리는 거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나비효과에서 정말 또 스레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보내드리고 박지원 아나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우문전답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박지원 아나운서. 네.